안녕하세요. 인생 성공 플랜 인플입니다. 첫 번째는 B2를 하는 겁니다. 제가 커뮤니티에서 관련 글을 가져왔는데 제가 B2의 위험성에 대해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이 글을 통해 배울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B2로 죽고 싶습니다. 어제 주식 선물, 비트코인 사기로 3억이라는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재작년부터 절 속여오다가 돌려막기가 어려지다 보니 마음이 힘들었나 봅니다. 그제는 회식이었고 항상 회식을 해도 12시 전에 집에 귀가하던 사람인데 이날은 아침이 되어도 안 돌아오고 폰도 꺼져 있어서 촉이 이상하길래 제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신고하고 얼마 있다가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집에 택시 타고 왔다가 다시 양화대교로 가서 그 주변을 배회하다가 경비정에 걸려 지그대로 끌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성실하고 다정다감했고 가정에 헌신적이고 칼퇴근에 집 밖에 모르는 사람이어서 이건 꿈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 처음에 다 같이 잘 살고 싶어서 시작한 거겠지. 혼자 소가리를 얼마나 했을까. 집에 왔다가 다시 양화대교로 가는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랜 기간 속이고 불어나는 빚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한 남편을 보니 실망과 원망, 배신감에 분노까지 얼굴만 보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거주는 아파트 사택에 거주 중인데 아파트가 회사 명의는 아니고 개인 대 회사 거래입니다. 집주인이 들어온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전세금이라도 올린다면 현재 계약된 금액에서 올린 금액을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조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어제는 급하게 개인회생 변호사들을 만났는데 별별 대출이 다 나오는 거 보고 분노가 미친 사람처럼 화가 치밀어 오르다가도 그래, 애들 아빠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다가도 기분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잠도 안 오고 자살 예방센터에 전화하니 통화도 안 돼요. 여기에 글을 남겨요. 신랑 나이 44살, 저 41살, 이제 7살, 5살 되는 자식들. 큰아이가 좀 똘똘해서 학원을 많이 보내고 있었는데 좋아하는 학원을 끊으려니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져요. 당장 생활비며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현금을 보유해 두려고 결혼 반지 팔고 명품 가방도 중고 사이트에 올려놨는데 차마 아이들 돌반지만큼은 다시 가방에 넣어 놓았네요. 아이들 생각해서 힘내야지 했다가 아이들과 눈만 마주쳐도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법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처제외 미성년자 포함 3인 생계비 260만원 정도 나오고 나머지 급여는 모두 변제금이라고 하네요. 260만원. 이 금액으로 3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새벽 알바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살 날이 너무 막막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전업으로 일하고 있는데 막상 알아보니 근로시간대며 쉽지가 않네요. 시댁 친정 모두 먼 지방이라 아이들을 케어할 수도 없고 도우미를 쓰자니 오히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것 같고 그래 3년만 고생하면 빚 털 수 있다. 희망회로 돌려보지만 3년 뒤 그저 리셋이라고 생각이 드니 죽음만이 답인가 싶고 나름 여유롭게 살았다 생각했는데 커가는 아이들은 어떨지 죽고만 싶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B2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모두를 힘들게 하죠. 여러분들은 이 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제 생각엔 빚내서 투자했다가 결국 손실을 본다면 결국엔 빚 갚느라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멘탈은 멘탈대로 무너지며 기회비용도 날리게 되는 거죠. 소중한 나의 가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의 종잣돈이 아닌 남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공포를 이겨내기 힘듭니다. 공포를 못 이겨내고 헛발질을 하다가 쪽박 차는 일도 벌어질 수 있죠. 이런 탐욕과 공포를 이겨내려면 종목에 대한 확고한 공부와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뤄도 크게 타격받지 않는 종잣돈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승 모멘텀이 확실할 때 주식을 시작하는 겁니다. 상승 모멘텀이 있을 때 주식해야 돈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투자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주식 투자 붐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코스피도 2021년에 최고점을 찍었죠. 당시 한 달 사이에 10%에서 50% 이상 수익 낸 분들도 많았고 그동안 주식에 관심 없던 주린이들이 주식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식에서 이런 수익을 버는 것이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내가 주식을 시작했는데 이 정도 수익을 내는 걸 보니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그동안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정도의 수익은 기본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기본이라는 기준점이 생깁니다. 이제 10%에서 50% 정도 수익을 거둬야 되는 거죠. 3에서 5%는 수익으로 보이질 않게 되는 겁니다. 나의 기준점이 올라가서 투자는 더 대담해집니다. 굉장히 운이 좋아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는 내가 이 정도이니 좀 더 큰 돈을 투자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 순간에 비극은 시작됩니다.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빠른 시간에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형주를 사서 몇 개월을 보유하고 있어도 20% 50% 이렇게 오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이 좋다 해서 그냥 하염없이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한 번의 투자로 계속 오르기만 해서 큰 성공을 맛보게 되면 본인의 투자 인생의 기준점이 크게 잡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예를 들어 내가 처음 입사하자마자 직장에서 월 3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월급 250만 원으로 줄인다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했는데 월급 250을 준다고 하면 의욕이 날 것 같나요? 아니죠. 이미 난 월 300만 원이 기준이 되어 있으니 불평불만도 많아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겠죠. 반대로 처음 입사했을 때 월 200만 원을 받고 월급을 더 받기 위해 직장에서 업무에 대해 공부하고 노력해서 월급이 250만 원으로 오른다면 기분이 너무 좋은 일이겠죠. 똑같은 250만 원이라도 기준점이 다르면 받아들이는 감정이 다른 겁니다. 주식으로 망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큰 손실을 본 사람들이 많죠. 그런 위험한 주식을 시작했을 때 내가 수익을 내고 있다면 내가 특별하다고 자만할 게 아니고 단지 시장이 좋았거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 운이 좋았다는 걸 인지하고 욕심내지 말고 최소한 내 자산을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에게 투자하지 않고 투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취미 활동으로 헬스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처음 헬스를 시작하면 기구 사용법도 모르고 어떤 운동해야 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헬스장에 PT를 신청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 다양한 액션을 취하겠죠. 우리는 단순 취미 활동을 하는데도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최소한의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주식을 못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노력에 최소한의 투자도 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죠. 우리가 공부할 때나 운동할 때 배움의 과정을 거쳐야만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주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식에도 배움의 단계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인프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독해 주시고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투자를 하셔서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멘탈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는 건데 아무런 공부도 없이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 너무 욕심이 큰 거겠죠.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서 시간과 노력에 투자하는 만큼 그 돈을 더 증대시키기 위한 주식 투자에도 꼭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실패했다면 실수를 인정하고 다음엔 실수하지 않도록 나의 행동을 점검해야 하죠. 특히나 자신이 세운 원칙에 충실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원칙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반성할 기회조차 없죠.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으로 노후를 살기 위해 다짐했고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다음에 투자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투자는 욕심을 잘 컨트롤하고 내가 세운 원칙에 따라 정석적으로 해야 합니다. 차근차근 안정적으로 불려나가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은 노력이 기본 베이스로 깔리고 그 다음에 운이 따라줘야 하겠죠. 다음 영상은 주식으로 망하면 벌어지는 일에 대해 영상 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